어디 있을까? 자, 제목은 입체주의예요. 써볼까? 입체주의. 영어로 하면 큐비즘. 문단 앞에다가 번호 매겨놓고 시작할게요. 전체 문단은 5개. 저하고 방학 때 계속 하셨었으면 모의고사 푸는 게 조금 익숙하지. 근데 수능 대비 모의고사 푸는 거랑 내신 대비로 푸는 거랑은 조금 접근이 달라요. 엄청 자세히 볼 거야. 자, 시작해 봅시다. 20세기 초 유럽에서 일어난 과학 문명의 발전은 현실을 이루어내는 법칙을 하나씩 부정했었다. 그러니까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부터 그동안 진리라고 믿던 것들이 더 이상 진리가 아니야. 절대적이라고 믿어왔던 시공간마저 상대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아인슈타인. 사람들은 기존에 당연시되어 온 인식에 의문을 품었다. 야, 시공간도 절대적이지 않은데 그럼 절대적인 건 없겠네? 이게 과연 진실일까? 자꾸 의심해. 서양의 회화에도 영향을 미쳐 큐비즘이라는 새로운 미술 양식을 탄생시켰다. 그럼 이렇게 봐야 되겠네? 20세기 초 과학 문명이 발전했어. 법칙들이 하나둘 부정이 되면서 이것저것 다 의심을 품어 회화에 영향을 미쳐서 큐비즘이라는 새로운 미술 양식이 탄생했어. 큐비즘이 탄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그러면 옆에 나와 있는 21번에 어머 2번 있어. 그치? 그러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아, 얘는 첫 번째 문단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군 이라고 체크. 그 다음 이제 내신 대비하는 거니까 요만큼 묶어서 21에 2번이 여기에 근거가 있구나 라고 또 확인. 큐비즘은 누가 봐도 단어 뜻 설명해 줄 것 같은데 큐비즘은 대상의 사실적 재현에 집중했던 전통 회화와 달리 끊어 사실적 재현, 전통 회화와 달리 대상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 근원적 형태를 그려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대상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세부적인 묘사는 배제하고 안 그려. 그러니까 집을 그리면서 문을 안 그려. 구와 원기 등의 기하학적 형태로 대상을 단순화해서 질감과 부피감을 부각했다. 색채 또한 본질 구현에 있어서 부차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몇 가지 색으로 제한했다. 오, 큐비즘에 뭐 하는 거야? 작품을 만드는 표현 기법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그러면 옆에다가 2번 큐비즘의 표현 기법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그러니까 옆에 나와 있는 21번 오호 큐비즘에 사용된 표현 기법 있지. 두 번째 문단에 있어요.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 문단에도 큐비즘이 사용한 표현 기법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또 올라갑시다. 세 번째 문단 큐비즘은 하나의 시점으로는 대상의 한쪽 형태만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의 시점에서 대상을 보고 표현하는 원근법을 거부했다. 대상의 전체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다중 시점을 적용했는데 다중 시점, 여러 시점에서 관찰한 대상을 한 화면에 그려내고자 한 기법이다. 코는 정면에서 본 걸 그려. 귀는 옆에서 본 거를 그려. 턱은 아래에서 본 거를 그려. 그렇게 나타난다고. 예를 들어 예시죠. 한 인물을 그릴 때 정면과 측면을 동시에 표현해. 정면과 측면을 동시에 표현해.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야? 시점이 여러 개니까. 요렇게 화살표. 다중 시점을 써서 정면과 측면을 동시에 표현해. 대상의 전체 형태를 관람자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 중요해.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여줘. 대상의 전체 형태를 보여줘.
그러니까 일반 초상화는 정면에서 본 것만 그려. 근데 거기에 뒤통수가 그려져 있어. 옆에서 본 귀가 그려져 있어. 그런 식이야. 이렇게 큐비즘은 사실적 재현에서 벗어나 사실적 재현 안 한다는 얘기죠. 꼬불꼬불.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표현하려고 했다. 새로운 미적 인식을 환기했다. 세 번째 문단도 또 역시 옆에다가 큐비즘의 표현 기법. 그 다음에 관람객과의 관계. 관람객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네 번째 문단 넘어갑시다. 대상의 형태를 더 다양한 시점으로 보여주려는 시도는 다중 시점의 극단화로 치달았는데 다중 시점 썼다가 초기에는 시점이 2개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시점이 막 5개, 6개, 7개 늘어나는 거야. 이 시기의 큐비즘을 분석적 큐비즘이라고 일컫는다. 분석적 큐비즘. 분석적 큐비즘은 대상을 여러 시점으로 해체해 작은 격자 형태로 쪼개 색채 또한 고유색이 아니라 무채색으로 한정해 흰색, 회색, 검은색만 써. 해체 정도가 심해져 부피감이 사라질 정도로 완전히 분해돼. 그러니까 뭘 그렸는지 알 수가 없어. 이로 인해 관람자는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게 돼. 제목이나 삽입된 문자를 통해서만 대상이 뭔지 추측할 수 있어. 야, 이거 뭐 그린 거야? 제목 봐. 땡땡땡 부인의 초상화. 이게 땡땡땡 부인이래. 그렇게 알 수밖에 없어. 다음. 대상이 극단적으로 해체되어 형태를 파악하지 못하게 된 문제. 이게 따지면 뭐의 문제야? A. 분석적 큐비즘의 문제지. 분석적 큐비즘에 문제가 생기자 큐비즘은 화면 안으로 실제 대상 혹은 대상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색깔 바꿔야 돼. 화면 밖의 재료를 끌어들인다. 이것을 종합적 큐비즘이라고 일컫는다. 종합적 큐비즘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는 또 예시죠. 파피에 콜레가 있다. 파피에면은 종이고 콜레면 붙이다 이런 뜻이야. 이렇게 종이를 붙이다 혹은 종이에 붙이다. 뭘 붙여? 화면에 신문이나 벽지 등 실제 종이를 오려 붙여서 대상의 특성을 표현하는 기법인 겁니다. 실제 종이를 오려 붙여. 그게 파피에 콜레. 예를 들어 나무 탁자의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시 되게 좋아하네. 나무 물결에 종이를 직접 붙인다. 화면에 붙인 종이의 색으로 인해서 색채도 다시 살아난다. 색채도 다시 살아난다 이런 얘기 왜 했어? 위에 나와 있는 분석적 큐비즘에는 무채색만 썼었으니까 분석적 큐비즘은 무채색만 썼으니까 옆에다가 괄호 CF 분석적 큐비즘 A는 무채색을 썼으니까요. A는 무채색을 썼으니까요. 게다가 왼쪽으로 잠깐 와봐. 큐비즘 몇 가지 색으로만 재현해놨다라고 그랬었지. 이제 색깔이 다시 다양해졌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큐비즘은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화면에 표현하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대상의 형태를 실제에서 해방시켰어. 큐비즘이 한 일, 대상의 형태를 실제에서 해방했어. 그게 뭔데? 무한한 표현의 가능성을 가져다 줬지. 표현의 대상을 보이는 세계에 한정하지 않는 밑에다가 이렇게 씁시다. 표현하는 대상을 보이는 세계에 한정한다. 재현한다. 사물에 재현을 하지 않는 현대 추상 회화의 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큐비즘의 의 정도 되겠지. 그러면 아까 놓치고 갔었던 21번 해결하러 갑시다. 큐비즘에 대한 다른 화가들에 대한 논쟁이면 사람 이름이 둘은 나와야 되는데 그치? 없어. 3번 탈락. 큐비즘의 작품이 경향이 변화되는 양상. 초기에 큐비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분석적 큐비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종합적 큐비즘이 있었고 이거는 글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얘는 뭐 따로 문단 번호를 쓸 일이 없지. 큐비즘이 현대 추상에 미친 영향 여섯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3번. 22번 볼게요.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체크합시다. 어디에 체크하면 돼? 여기 체크하면 돼. 대상이 극단적으로 해체돼서 형태를 파악하지 못하게 된 문제. 위에 뭐라고 썼어? A. 분석적 큐비즘의 문제라 그랬죠. 분석적 큐비즘의 문제는 뭐야? 여기 대상이 뭔지 알아볼 수 없게 됐어. 왜 대상이 뭔지 알아볼 수 없어? 너무 여러 시점으로 해체해서 너무 작은 격자 형태로 표현이 됐으니까. 너무 작은 격자로 나왔어. 최종 문제점의 시작은 어디야? 여기야. 너무 시점이 여러 개야. 너무 시점이 여러 개야. 그럼 옆에다가 다시 쓸까? 이렇게 다중 시점. 다중 시점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다중 시점을 쓴 이유는 뭐였었지? 여기다. 근원적 형태를 표현하려고. 근원적 형태를 표현하려고 여러 시점을 쓰다 보니 사물을 쪼개고 뭔지 알아볼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흘러오는 거지. 그러면 22번의 정답은 어렵지 않죠. 몇 번? 1번. 대상의 본질을 화면에 구현하기 위해서 다중 시점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정답은 1번. A는요 분석적 큐비즘이고요. A 분석. B는 종합이죠. 요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좋지. A는 B와 달리 일단 이런 말 무시해. 고유색을 통해 대상을 그려냅니다. 일단 B는 고유색을 쓰기는 쓰는데 그려내는 거 아니야. 붙이는 거지. 다음 A는 애초에 무채색만 쓰죠. 그러니까 A는 B와 달리가 아니라 A와 B는 모두 고유색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A와 B는 모두 고유색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탈락. 2번 분석은 종합과는 달리 괄호 삽입된 문자로만 대상을 드러낸다? 정말요? 문자로만 대상을 드러내? 아니야. 분석적 큐비즘에서는 무엇을 통해서도 대상을 드러내? 얘는 제목을 통해서도 대상을 드러내죠. 문자뿐만이 아니라 제목을 통해서도 대상 드러냄. 그렇게 바꿔야지. 그러니까 2번 틀리지. B는 A와 달리 작은 격자 형태로 대상을 해체한다. 작은 격자 형태로 대상을 해체한다. 다중 시점이다. 다중 시점은 A, B 모두지 달리가 아니라. 달리라는 글자만 지우면 되죠. 둘 다. B는 A와 달리 화면 밖의 재료를 사용해 대상을 표현합니다. 정답. 뭐 갖다 붙이는 건 B지 A가 아니야. A와 B 모두 질량과 부피감을 사용합니까? A에서는 질량과 부피감이 A에서는 질감과 부피감이 사라지지. 질감과 부피감이 사라집니다. B에서는 질감과 부피감 나오는 거 맞고 그래서 5번 틀려. 정답은 4번. 밑에 한 문제만 더 볼게요.
브라크의 에스타크의 집들은 집과 나무를 그린 풍경화다. 뭐 대충 보니까 여기 요렇게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 뭐 풍경을 요렇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회화 속 풍경은 실제와 다르다. 다른 말로 옆에다가 요렇게 써놔야 되겠는데 재현한 거 아니야. 집에 당연히 있어야 할 문이 생략되어 있어. 왜? 문은 집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부피감이 두드러지는 입방체 형태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하학적 형태로 단순화되어 있다. 그림자의 방향이 일관성이 없다. 광원이 하나가 아니다. 요거 두 개 묶어서 옆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 다중시점. 집과 나무는 모두 황토색과 초록색, 회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럼 또 옆에다가 쓸까? 고유 색채 무시. 큐비즘의 시작을 알린 이 풍경화는 처음 공개되었을 때 평론가로부터 작은 큐브를 그렸다라고 비판받았고 그것이 큐비즘이라는 명칭의 기원이 됐습니다. 틀린 거 찾기 1번. 집이 입방체로 단순화되었다. 근원적 형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큐비즘의 목적이 이거지. 근원적 형태 드러내는 것. 풍경의 모습이 실제와 다르다. 관측한 대상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없도록 아니야. 풍경의 모습이 실제와 다른 이유는 요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자연의 근원적 형태가 이거다. 근원적 형태를 그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바꿔놔야 되겠네요. 2번 틀린 말이지. 정답 2번. 3번 그림자의 방향이 일관성 없이 다양하다. 하나의 시점을 강제하는 원근법 거부한 것이다. 맞죠? and 다중시점 사용한 거다. 집에 당연히 있어야 할 문이 없다. 세부적 묘사는 본질과 관련이 없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색깔을 세 가지로 제한을 했다. 색채는 본질을 구현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다. 괜찮지. 그러면 또 옆에다가 쓰자. 고유 색채를 무시했습니다. 왜? 색채는 본질 구현의 부차적 요소다. 중요한 것 아니다. 그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오케이. 일단 정치.